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함께 있던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검거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이 검거됨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힌 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7시 50분쯤이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태국 현지 경찰이 김성태 전 회장과 양성길 현 회장을 태국의 바툼타니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은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로 인터폴이 적색 수배 중이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쌍방울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보다 한 달 앞서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현지 검찰 수사관이 쌍방울 측에 수사기밀을 유출해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이어가며 주가 조작과 불법 대북 송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 등으로 쌍방울 관계자들을 잇따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태국과 라오스 등을 오가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을 최대한 빨리 국내로 송환하기 위해 태국 당국 등과 즉시 협의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국내 송환을 거부하고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입국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검찰의 수사를 대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세 조종과 수사기밀 유출 의혹,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여러 갈래입니다.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통합수사팀까지 꾸린 상태입니다. 이 수사가 특히 관심인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이 나타날지 주목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와 쌍방울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시절 쌍방울이 한 민간단체를 끼고 경기도에 2년간 그 행사에 수억 원을 후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양쪽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1월 경기도가 연 대북 교류 행사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라는 민간 대북단체와 함께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 5명이 참석하면서 당시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대표적인 치적 가운데 하나로 홍보해왔습니다.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서 모두의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든 비용은 모두 11억 원, 경기도는 3억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모자란 비용 8억 원은 쌍방울이 후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쌍방울의 지원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듬해 같은 행사를 필리핀에서 열었습니다. 또 쌍방울이 수억 원의 돈을 보탰습니다. 쌍방울이 대북단체를 다리 삼아 경기도 행사에 2년 연속 거액을 내놓은 겁니다. 이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사무실도 쌍방울 자회사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행사를 총괄한 건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부지사 발탁 1년 전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쌍방울 사회이사로 일했습니다. 쌍방울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 쌍방울에게 변호사비 20억 원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이태용 변호사는 이 대북단체 사무실에 있는 쌍방울 자회사의 사회이사였습니다.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관련 없다고 강조했지만 둘 사이 연결고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의혹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측은 거듭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쌍방울 그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0억 원대 수상한 돈을 포착해 추적 중인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한 돈이 흘러간 회사의 사회이사가 이태형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당사자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쌍방울은 2019년 10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당장 쓸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준 쪽은 나중에 회사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돼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전환사채를 가진 투자자는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겁니다. 이 100억 원 전환사채는 H사와 K사 두 회사가 50억 원씩 사들입니다. 쌍방울은 이렇게 마련한 100억 원으로 비비안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두 회사가 산 전환사채는 다른 쌍방울 계열사를 한번 거친 뒤 비비안이 사들입니다. 전환사채 12 찍기 발행했다. 종이쪼가리 찍으면 자기들 손에는 100억짜리라고 하면 100억이. 그런데 문제는 애초 전환사채를 사들인 두 회사 모두 실체가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H사는 설립 6일 만에 전환사채 5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표였습니다. 다른 영업 실적이나 자본은 없었습니다. 쌍방울 건물 안에 등록된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없는 회사였습니다. 모르겠고 하여튼 3층에 다른 거는 없고요. 네네. 그밖에 없어요. 여기 비자실밖에 없어요. K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소지엔 다른 업체가 있었고 영업 활동을 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이들 회사에서 전환사채를 사들인 비비안이 결국 100억 원대의 빚을 떠안은 건데 이렇게 회사의 불리한 결정에 찬성표를 던진 비비안 사회이사는 바로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고 쌍방울이 대신 변호사비 20억 원을 내줬다는 의혹의 당사자입니다. 검찰은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출처가 불명확한 100억 원이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쓰였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의 수사는 크게 두 줄기였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했던 이 대표의 대선 때 발언은 무혐의로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엔 대신 내줬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나옵니다. 즉, 대납 여부를 따지는 뇌물 혐의 수사가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대선 때였습니다. 쌍방울이 전환사채로 자금을 만든 뒤 이재명 대표를 변론한 변호사들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부인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는지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표 말이 거짓말인지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불기소 처분서엔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변호사비가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대형 로펌 연료 곳을 선임하고도 변호사비로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게 이례적으로 적은 액수란 얘기입니다. 쌍방울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도 지적했습니다. 쌍방울 전환사채 유통 과정에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이 자금 세탁으로 만든 돈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확인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풀립니다. 하지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주요 임원들이 해외 도피했고 경기도청 직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인 지난 9일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다만 뇌물죄 공소시효는 아직 남아있고 검찰 수사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다수당 대표가 됐다 해서 만약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 한다면 누가 수긍하겠냐고 말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구속의 갈림길에 선 쌍방울 전 부회장의 자택 주소지를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산 적이 없는 가짜 주소였습니다. 쌍방울과 거래했던 회사와 그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쌍방울 등기부 등본을 떼자 대표이사를 지낸 박모 씨가 나옵니다. 방 씨는 잠적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을 해외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진 최측근입니다. 방 씨 등기상 주소지를 가보니 서울 금천구 한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7가구가 사는 곳이지만 정작 등기에 호수는 써있지 않았습니다. 현관 우편함에는 출입국 심사과에서 방 전 부회장에게 보낸 등기 안내장들이 보입니다. 여기에도 주소지에 몇 층인지 없으니 연락을 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 우편함에 보면 맨날 들어오더라고요. 보다 보면은 그 이름이 항상 있더라고 보면.
그대로 이 사이에 있어 보면 나 와서부터 그렇게 찍은 것 같은데. 어렵게 만난 집주인도 방 씨를 알지 못했습니다. 혹시 얼굴은 기억나세요? 혹시 이렇게 생기신? 아닌데 못 봤어요, 한 번도. 여기 안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 안 살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방 씨만이 아닙니다. 쌍방울치기 발행한 전환 사채를 사들인 김성태 전 회장의 친인척 조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등기상 주소지에 가봤지만 정작 건물 관리인은 회사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희우 컴퍼니 있는지만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없어요. 등기에 나온 조 씨 자택 주소지도 우편물만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희 계시나요? 2019년 쌍방울로부터 100억 원어치의 전환 사채를 사들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통로로 의심받는 또 다른 투자회사의 등기 주소지도 가짜였습니다. 쌍방울을 둘러싼 실체 없는 자금 흐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은 태국에서 도피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준 건 김 전 회장의 지시였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구속된 쌍방울 부회장의 입에서입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측근이 쌍방울에서 받아쓴 법인카드는 여러 곳에 사용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등이 사용한 금액은 회사가 발급한 법인카드 중 3번째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제공받은 차량 세대의 가격까지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을 직원으로 꾸며 받은 급여도 9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 쌍방울 박모 부회장에게서 모두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 대해서도 이화영의 측근인이 편의를 제공하라며 따로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박모 부회장은 본인이나 가족도 아니어서 의아했지만 김 전 회장의 지시여서 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진술을 근거로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횡령 배임에 이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태국으로 도피한 김 전 회장과 미국에 있는 양성길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또 함께 도피한 김 전 회장의 측근 2명에 대해서도 여권 무효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있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현재 해외 도피 중인데 측근들에게 정권이 바뀌기 전엔 돌아오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전환 사채를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쌍방울의 복잡한 자금 흐름은 외부에선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만든 자금 가운데 일부가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로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해 추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아니면 자금 출처와 종착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병 확보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최근 윤석열 정권 때는 귀국 안 한다고 측근들에게 여러 차례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지만 붙잡히지 않을 거란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한 측근은 태국과 라오스 등을 오가지만 문제없다. 여러 장치를 해놔서 붙잡힐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하루 $100씩 주고 현지 경찰을 보디가드로 고용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김 전 회장 매제이자 재무 담당자였던 김모 이사가 귀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모 이사가 총대를 메고 김성태 회장은 돈에 대해선 전혀 몰랐던 것으로 하겠다는 계획인 겁니다. 혐의를 일부 밝히는 대신 형량을 줄여달라 시도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추징금만 수천억이 넘어서 협상 여지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